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 부산의 그 시민들은요, 현재 윤에 의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런 불안하고 위험한 국가의 추풍낙엽의 현실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현재 전 국민 중에서 약 20에서 25%만이 저 멍청한 윤을 지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곧 대한민국의 75% 이상의 국민들이 윤을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지지율조차도 믿을 수가 없는데요. 현재 MBC를 제외한 모든 언론사는 검찰의 캐비넷과 친일파 뉴라이트 집단이자 주얼리 명신이 창녀명 신의의 방탄 내시 환관 집단인 저 탐관오리 국힘 편이라 매우 편향적인 거짓 보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여론조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것이죠. 즉 윤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윤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심이 이만저만이 아닌 사람들은 현재 저 지지율조차도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을 지지하는 20%는요, 배움이 짧은 사람들이거나 그 특징들이 20%의 특징들이 제가 봤을 적에는 배움이 짧은 사람들, 무지하고 어리석은 60대 이상의 노인들, 그리고 친일 뉴라이트들이거나 한쪽 부모가 일본인인 사람들, 그리고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단정짓기를 잘하는 이쪽 경상도 사람들이나 경상도 토백이인 사람들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나라 다 팔아먹어도 새누리당만 찍습니다 라고 했던 대구 서문시장의 어느 여성의 말, 정말로 충격적이었죠. 그런데 저는 대선 전에 이와 비슷한 충격적인 말을 부산 사람들에게 직접 들었었습니다. 어떤 말이냐? 그럼 국민의힘 말고 누구를 뽑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죠. 현재 경상도 사람들은 전 국민에게 수많은 원망과 욕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저번 대선과 총선 때의 결과를 보고서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의 국민들은 오직 국힘만 지지하는 경상도 표심이 국힘에게 100석이 넘게 의석을 만들어준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아직도 현실 파악 못하고 똥인지 오줌인지 구분 못하며 그냥 국힘만을 밀어주는 저 경상도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원망했을 것입니다. 100석 이상이 저 썩어 빠지다 못해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은 일본 간첩 밀정들이 가득하고 또 반민족 역적 집단 윤정부의 수명을 더더욱 연장시켜준 것이니 말이죠.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다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상한 그 사람들이다라고 전 국민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중입니다. 이는 제가 현재 부산에서 확실히 느끼고 있는 중인데요. 부산 사람들, 특히 이 60대 이상의 노인들은요, 그리고 주로 상권에서 종사하는 그 50대 이상의 중장년들은 TV조선이나 또는 보수 종편 언론사의 그 방송만을 보는 것 같더군요. 직접 그 현장도 제가 여러 번 목격했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정치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그 선입견에 의해서 일단 국힘을 가장 높이 자신의 머릿속에 포지셔닝으로 놓고서 정치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다른 대안이나 또는 현명한 다각도의 그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끔 제가 서울에 올라갈 때 만나는 지인 중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부산 출신이에요. 남양주시에 살고 있고 또 오래전부터 서울 경기에 정착하셨던 분이신데 한 번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부산에 살고 있는 현재 부산에 머물고 있는 그 고향 친구들과 카톡을 나눌 때에 서울 경기에 돌아가는 이런 정치적인 참된 분위기와 진실과 현실을 모르고서 그저 그 경상도 내에서의 그 자기네들만의 그 정치 이야기를 카톡에서 나누는 것을 보면은 참 실상을 모른다라는 생각에 한심하고 답답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들과 정치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고 그저 무시한다고 저에게 실토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서울 경기 수도권의 현실을 경험한 깨어있는 경상도 분들,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살아보셨던 분들, 그리고 좀 학식이 있는 분이거나 또는 교육률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일단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토백이 분들과는 좀 다른 면이 적지 않습니다. 정규제나 조갑제 등의 보수 언론인들조차도 현재 경상도 사람들 많이 비판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유튜브에 그렇게 많이 올리고 있는 중인데요. 참고로 저는 진보 유튜브만 보지 않습니다. 그 보수 유튜버를 많이 참조하려고 노력합니다. 참고로 저는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보수란 곧 국힘을 생각하잖아요. 저는 국힘이 보수가 절대 아니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수는 정말로 국힘이 아닙니다. 국힘은 보수의 탈을 쓴 적반하장 내노란불 탐관오리 친일 집단이죠.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 살아보지 않는 이 경상도 토박이 분들, 앞뒤가 꽉 막히고 배움과 학식이 떨어지는 경상도 분들, 가짜 보수인 저 국힘의 실체를 모르고서 국힘의 선동질에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이 국힘을 지지하시는 경상도 사람들, 저는 지금 이런 분들을 지금 비판하는 것입니다. 비난이 아닌 비판이요. 비난은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 주로 많이 치중돼서 감정에 의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사람의 인격 모독을 하는 것이라면은, 비판은 냉정하고 객관적이며 그리고 가장 근거에 확실한 그 바탕을 두고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좀 더 나은 그 방향으로서 개선하는 이런 토론과 그에 대한 각색이 비판이죠. 비난과 비판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하튼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그 현실에서 이런 토박이 분들과 그 학식이 떨어지는 경상도 분들, 노인분들, 주로 상권에서만 종사하지 이런 사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 밥벌이 하는 것에만 생각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그 정치적인 이 차이를 아주 체험 중인데요. 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대선 전에 저는 당시 연고지가 전혀 없는 이 부산에 내려온 지 한 1년도 안 되었을 때였는데, 제가 부산으로 내려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당시에는 이 부산과 경상도에 대한 낭만과 초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다소 사람들의 그 억센 발음과 싸운 듯한 목소리 톤, 큰 목소리, 무뚝뚝한 표현이 좀 거슬렸고, 서울 북부보다도 경기 북부보다도 소폭 전반적으로 비싼 그 부산의 물가와 전국 팔도 중에서 솔직히 죄송합니다, 제일 음식이 맛없는 지역으로 유명한 이 경상도 부산의 음식에 대해 현재까지도 적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인정이 있어서 좋았고, 이 부산의 송정 해수욕장, 다대포 해수욕장, 그리고 미포, 청사포, 이런 바다에 관련된 이런 풍경들이 참 너무나도 아늑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부산 경상도 사람들은요, 타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감추는 것이 덜하다라는 느낌, 솔직하고 진솔하다라는 느낌, 뒤끝이 없는 느낌, 뒤통수 안 때리는 느낌, 계산적인 생각으로서 사람을 재고 빠진다라는 그런 느낌이 없다라는 거, 이런 느낌이 있어서 좋았고요. 또한 기명기고 아니면 아니다라는 이런 확실한 표현도 나름대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울 경기에서도 참 좋은 사람들이 많지만 지방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좀 더 순수하게 이곳 사람들이 그렇게 느껴졌죠. 하지만 이런 부산에 대한 초긍정적인 사고가요, 머지않아서 하나 둘씩 좀 부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부산으로 이사한 후에 제일 눈에 먼저 띄던 것이 바로 빨간색
도로에 널려져 있는 빨간색 플랜카드였는데 국힘 플랜카드였죠. 그 국힘의 플랜카드가 제일 눈에 거슬렸습니다. 부산역에서 내려와서 광장 앞에 주변의 도로서부터 쫙 그냥 펼쳐져 있는 저 국힘 플랜카드. 서쪽으로는 그 자갈치 시장이 있는 광복동과 국제시장을 거치고 대신동은 물론 그 사구와 사상구 그리고 저쪽에 강서구까지, 동쪽으로는 해운대와 그 어디였더라? 그 기장동, 그리고 북쪽으로는 구포와 동래구, 더 나아가 뭐 창원, 마산, 그리고 양산, 울산, 여기가 모두 전부 다 빨간색 플랜카드로 아주 뒤덮여 있던데요. 그런데 문제는 그 빨간색 플랜카드에 적혀 있는 카피라이팅이었습니다. 하나같이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한 거짓 선동과 악마화하는 거짓 이간질 내용의 그 카피라이팅, 그런 것들이 그 빨간색 플랜카드로서 적혀 널브러져 있고 거의 도로에 많이 걸려 있다시피 해서 충격을 받았죠.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도 간혹 상대를 자극하는 심한 표현이 국힘 플랜카드를 볼 수 있었는데, 부산과 경상남도는 그 정도가 많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비난 선전용 플랜카드의 내용이 여기가 북한인가라는 그런 착각까지도 들 정도였죠. 지금까지 북한과 가까운 경기 북부에서 자라오고 생활해온 본인이 느끼기에 저 플랜카드에 적힌 도가 넘은 선전 거짓 카피 내용이 마치 북한에서 그 풍선 타고 내려와 터져서 흩어진 삐라의 내용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상대 비난 수위가 높은 선전물처럼 저는 그렇게 좀 느꼈습니다. 그때 알았죠. 국힘에게는 이러한 상대의 비방 전략이 부산, 대구를 비롯한 서울과 거리가 먼 경상도 사람들에게 잘 먹힌다라는 것을, 그 경상도 사람들 중에서도 서울이나 타 지역에서 살아보지 않은 이 토박이 분들, 단순한 사고를 가진 이 교육률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나 이 상권에서만 종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밥벌이에만 신경 쓰지 TV조선만 보고서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런 문명과 교육을 접해본 적이 없는 이런 단순한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60대 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저런 국힘의 비난 전략이, 비방 전략이 잘 먹힌다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 상대 비방 전략이 잘 먹히기에 야당에 대한 그 음해 중상모략, 이간질, 선동 전략을 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악의적인 거짓 카피의 플랜카드와 그리고 국힘의 선동질을 보자니 부산 경상도의 시민들 정치의식이, 문화의식이 서울 사람들보다도, 수도권 사람들보다도 최소 20년 이상은 뒤져 있다라는 것이 왠지 막연하게 느껴졌었죠. 아니, 정치면에서는 한 30년 이상 뒤쳐 있을지도 몰라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더더욱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이런 악질적인 행위, 행복한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발전과는 정반대의 어리석은 짓이자 결국 나와 남 모두 자업자득으로서 파멸하는 길일 뿐인데, 실제로 국힘이 제일 잘하는 중상모략과 그 현실 왜곡, 그리고 거짓 은폐, 적반하장 내노란불이 저 국힘 플랜카드에서도 여실히 저 국힘의 그런 당론 전략과 정책이 아니랄까봐 아주 여실히 잘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특정 상대를 일부러 흠집내고 약점을 잡아서 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비판하고 이간질시키고 음해시키고, 그러니까 검사들, 윤 검사가 아주 정치 비리 악질 검사인 윤 검사가 그렇게 해왔던 식으로 그렇게 나를 유리하게 돋보이고서 상대를 완전히 짓밟아 누르는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윤이나 그리고 창녀명, 신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처럼 진정 좋은 사람은 우리 현실에 봐서도
단 한 사람도 그런 좋은 사람들이 없죠. 오히려 악인들이 많아서 나중에 자업자득으로 전부 다 패망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국힘의 전략, 배움이 짧거나 이성적이지 못한 감정적 기분으로서 살아가는, 감정적 기분이 태도로 드러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저런 국힘의 전략이 잘 먹힌다라는 것이고, 트라우마가 많은 사람들, 교육률이 높지 않은 사람들, 무지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역 감정 조작, 중상모략 내노란불 적반하장 전략이, 상대의 음해 전략이 잘 먹히는 것입니다. 성숙된 시민들은 절대로 이런 짓을 하지 않죠. 그리고 속지도 않습니다. 왜냐? 인과의 법칙을 알기 때문이죠. 내가 악의적인 마음으로서 악행으로 상대방을 비난하면은 그것이 근시일 내에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런 악행이 인과가 되어서 자꾸만 무르익으면은 그 인과의 결과가 자신에게 아니면은 자신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결과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서울이 훨씬 더 부산보다 앞서 있고, 그리고 서울의 삶이 좀 팍팍하고 아주 좀 답답하고 너무 분주하게 산다 할지라도 사람들과의 그 더불어 사는 그런 커뮤니티가 발달된 이 서울이 부산보다 이런 관점에서 성숙된 시민들이 훨씬 더 많이 사는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튼 당시에 제 기억에 남는 플랜카드 하나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윤이 말했던 그 죄가 있으면 특검을 받아야지 왜 특검을 피하냐, 죄가 있기에 특검을 피한다라는 그 유명한 말. 당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부산에 많이 걸려진 플랜카드들의 그 카피 내용은 바로 이재명이 죄가 있으면 특검을 받아라, 왜 특검을 피하냐라는 저 윤의 말을 그대로 이재명에게 적용해서 이재명을 굉장히 비난하는 카피가 아주 부산의 모든 도로에 아주 잔뜩 도배가 되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산역, 대신동, 해운대, 사하구, 특히 그 부산역과 그 부산 중구, 부산 서구 쪽에 이런 카피가 되게 많았는데, 그야말로 이재명 죽이기식으로 거의 민주당은 간첩이자 완전히 이 국가의 암적인 존재라는 식으로서 그렇게 온통 도배가 되었죠. 그러다가 다음날 김만배의 윤 검사 커피 마시라는 그 녹취록, 그리고 윤 후보의 여러 가지 불리한 그 현실적인 뉴스들, 김만배의 그 폭로와 7시간 김명신 녹취록이 계속 빵빵 터지니까 다음날 그 플랜카드는 죄다 온데간데 없이 하루아침에 싹 다 사라졌던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체코 원전 24억인가요? 정확하게 24조인가요? 몇 조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이 그 윤이 지 마누라를 데리고서 체코에 가서 그 체코 대통령과 그 만남을 갖기 전까지는 이쪽에 부산에는 사구와 서구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24조 무슨 체코 원전 확정, 쾌거 이런 단어가 붙인 플랜카드가 쫙 널브러지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체코 대통령이 윤 면전 앞에서 확정된 건 없다라는 이런 확실한 표현을 방송에서 내보내니까 이런 24조 원전 쾌거 확정 이러한 단어가 그 플랜카드가 바로 싹 다 그냥 철수해버리더군요. 하여간 이 국힘이란 놈들은 참 대단한 놈들입니다. 정말. 국힘은 이렇게 북한이나 또는 일제강점기 때의 조선총독부 또는 친일 앞잡이들이 해왔던 것처럼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아주 얍삽하고 치졸한 그런 상대방 비난과 물고 늘어지기식,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것은 과대하게 포장하고서 마치 그것이 확정적이다라는 식으로서 사람들에게 거짓말로서 그렇게 와전시키는 이러한 짓거리들.
그리고 TV조선처럼 거짓을 진실이라고 선동해서 상대를 음해하고 무너뜨리게 해서 완전히 개망신 주고, 그렇게 해서 이 국힘이 유리하도록 그 순수한 경상도 사람들이 눈과 귀를 막고서 또 속여 먹어서 자신들이 잘했다라는 식으로서 이렇게 경상도 사람들을 속이고 또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 또한 이러한 국힘의 전략과 저 조중동 종편 보수 지향 언론사들의 뉴스만을 많이 보고 또 이런 뉴스를 잘 믿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은요, 오직 국힘만을 신뢰하고 이 머릿속에는 국힘이라고 하는 것이 꽉 차 있을 뿐이지 다른 대안이라는 것들,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런 야당에 대한 선택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나, 즉 이런 야당을 아예 신뢰를 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국힘에 대한 실망스러운 뉴스가 나오거나 대선 총선 인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들의 비리가 뉴스에 나온다 할지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다른 대안으로 학연 지연을 또 따져서 다른 국힘 인사들이나 경상도 출신 사람들을 뽑지, 그 사람의 청정함이나 이력, 성과, 성품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여당, 야당 이런 당을 떠나서 진실된 사람을 뽑지 않고 따지지 않고 다시 도로 나무아미탑을 마 경상도는 국힘 아이가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경상도를 뽑을 뿐이라고 저는 그것을 몇 번 목격해 왔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느낀 경상도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경상도 사람들의 커넥션에 대한 실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볼게요. 대선 한 달 전, 저는 이 부산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서 좀 충격을 좀 받게 되는데, 부산의 어느 사찰,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하나 둘씩 모이더니 반드시 국힘이 뽑혀야 된다면서 서로에게 묻고 확인하며 권하고 다짐하는 모습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그 슈퍼마켓에서는 직원들에게 선거 당일날에는 쉬어도 좋으니 가게 안 나와도 좋으니 꼭 국힘을 뽑으라고 직원들에게 신신당부까지 하는 사장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었죠. 이들은 국힘에 대한 자부심이 참 높아 보였는데 나중에 어렴풋이 알았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과거 백제와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신라의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을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경상도 사람들의 역사가 아니요, 역사는 곧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매우 편향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 있었고, 이 경상도 출신이 근현대사에서는 국가의 경제를 일으켜서 선진국 대열에 오르게 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또 프라이드까지, 자긍심까지 가지고 있어서 더더욱 국힘하면은 이 경제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선입견, 편견까지도 무의식적으로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더군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이 경상도 사람들, 부산 사람들의 이런 그 무의식적인 자부심. 사실 그런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무지한 잘못된 착각이고 위험한 착각이죠. 당시 신라는 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아무래도 좀 이야기가 삼천포로 빠질 것 같아서 좀 제껴두고, 그때 저는 그 60대 이상의 노인 중에 70대 노인 어느 할머니에게 제가 한마디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수라고 하는 거짓 가면을 쓴 친일 매국가, 그리고 거짓 내노란불 적반하장의 저 뻔뻔한 국힘, 위선과 사기와 부정척탁의 집단인 국힘, 대한민국을 좀먹는 악의 무리 집단이자 보수라고 하는 탈을 쓴 저 늑대와 같은 저 악마들의 국힘을 뽑느냐고 제가 뭐라고 했었죠. 선거 때만 되면은 죽는 소리 하면서 불쌍한 척 큰절 올리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해서 동정심을 얻고서 표를 얻고서
잘할 것이다라고, 더 잘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구걸하더니 선거 후에는 지금처럼 예전에 IMF 터진 것처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때는 국민들이 괴롭던 말던 나무라라 하면서 책임 안 지고 오히려 힘없는 약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자신들은 싹 빠져나가면서 이익을 탐닉하는 저런 탐관오리 짓거리하는 저 보수의 탈을 쓴 저 악마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제가 반박을 했었습니다. 특히 친일파를 강조했었는데 그중 70대 할머니가 제 눈을 딱 아주 똑바로 쳐다보면서 한심하다라는 표정을 짓더군요. 그러더니 하는 말, 친일이 뭐 어때서? 친일 안 왔던 사람들 당신 누가 있었노? 라면서 크게 부정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는 그 젊었을 적에 자기 남편이 무슨 조직폭력배하고 이렇게 뭐 결부돼서 뭐 부정청탁으로 돈을 모았다라는 정보, 그리고 현재 부동산 원룸 임대업을 한다라는 것이고, 또 금전적으로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돈을 모아서 자녀들이 금전적으로 뭐 여유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신도들한테서 들었죠. 그리고 이 할머니의 그 부모 되시는 사람들은 그 일제 강점기 때에 일본에게 또 싸바싸바 해가지고 그렇게 고생 없이 뭐 안정적인 삶을 살면서 돈을 모았다라는 이야기도 잠깐 들은 것 같아요. 여하튼 친일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뒤가 구리고 좀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자신과 관계없다라고 판단하고서 타인이 괴롭던 말든 상관 안 하는 것 같더군요. 부산 및 경상도는 아직도 뒷거래하는 부정청탁이 서울보다도 만연한 것 같습니다. NCT건설, 광안대교건설, 해운대 공무원 단체 해외여행 비리, 지장군수 만행, 그리고 윤석열 검사의 부산 저축은행 그 비리 사건, 민주당 그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현재 박현중 국힘 부산시장의 비리, ACT 비리, 그리고 특정인들의 비리 의혹이 너무 많고요. 그 정관 이후 뒤봐주기식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말이죠. 최근에는 명태균에게 세비의 절반을 상납하고 이 멍청하게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하다면서 수돗물을 손으로 퍼마시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던, 그런 쇼를 했던 중진위원 김영선 의원하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비아냥거린 창원의 그 뚱녀 김미나, 부산 439 장재원의 부친과 형제가 운영한다라는 비리가 가득한 부산 동서대학교, 불륜과 외도를 뻔뻔하게 하고서 정치 자금을 받은 부산 영도구의 그 황보승이 등등, 이곳은 솔직히 부정부패가 찾아보면은 찾아볼수록 참 많이 딸려 나오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서울 경기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김영란법을 많이 의식하잖아요. 그래서 매우 조심조심 하는데, 반면에 이곳 사람들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좋은 건 좋은 것이고 다 그런 건 아니냐 하면서 부정청탁과 비리를 눈 감아주고 정당화하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젖지 않기에 제가 좀 전에 위했던 이런 수많은 비리들이 정치인들에게, 국민의 대리인이자 하수인인 저런 국민이 뽑은 정치인들이 지네들이 대리인이자 그 하수인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오히려 얘네들이 상황처럼 완장차면은 그냥 어깨가 그냥 힘이 잔뜩 들어가서 사람들을 군림할 것 같은 이런 변사또처럼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겠더군요. 특히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말이죠. 그 중에서도 친일을 과거에 했던 사람들, 아니면은 자신의 부모나 조부가 친일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친일을 정당화한다라는 그런 공통적인 특징이 있고요. 예나 지금이나 공통적으로 부정적으로 돈 벌면서 친일로서 자신의 안녕을 보장받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친일과 부정청탁, 이런 것을 또 후대의 그 자녀들이
이것을 또 윗사람들한테, 윗어른들한테, 자신의 부모, 조부들한테 그거를 자연스럽게 배워왔기에, 피부치로 배워왔기에 이것을 당연하다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며, 그리고 친일, 무슨 뭐 부정청탁, 특히 민주당의 이런 그 야당의 정정당당한 그런 민주적인 정책에 대해서 자신들의 그런 것을 부정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스스로가 왜곡하고 희석시키려고 지금 뉴라이트들이 하는 행동 그대로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런 70대 노인에게 이런 면을 봤고요. 그리고 대선 일주일 전에 그 사찰에서 알게 된 제가 좀 나름대로 좀 많은 대화를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보수 성향 국힘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지지하는 60대 후반 남자 신도에게 제가 절대로 윤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유를 한 번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후보가 대통령 돼도 좋으니 절대로 반골과 역적의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관상이자 정치 비리 검사로서 악랄한, 아주 질이 낮은 굉장히 악랄한 윤이 대통령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강조했었죠. 악랄한 반골의 관상이자 나라 팔아먹는 역적의 관상이고, 얘가 대통령이 되면은 독도도 분명히 일본에게 내줄 정도로 친일파들이 득세를 할 것이다. 배부른 부르주아 출신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마음을 절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 제로를 보일 것이고, 누구도 설득하거나 말릴 수 없는 천하쟁이 욕쟁이인데다가 거짓말쟁이고 망나니 관상이다. 똥꼬집이 너무나도 강해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는 듣지 않고 지 얘기만 주구장창 할 것이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정치 경험은 하나도 없는 이 윤이 마치 운전 경험 하나도 없는 고집쟁이 수군에게 국힘이 대형 버스 자동차 키를 전하고서 거기에 대한민국 승객들 모두 국민들 실어서 지가 운전을 잘한다는 착각에서 막 그 술 기운에 아주 더더욱 자아도취되어 운전을 개판 5분전을 하다가 순식간에 대통령 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낭떠러지로 모든 국민들을 그 차에다 실어서 떨어뜨리는 자가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했었죠. 그리고 대통령이 되면은 저 윤은 곧 반골의 관상 그대로 여당을 포갑적으로 수사하는 뒤끝 장렬을 보일 것이고, 뒤통수 엄청나게 때릴 것이고, 저 뻥 뚫린 작은 번데기 코에서 보여지듯이 국가의 모든 경제에 죄다 파탄내서 말아먹을 것이고, 그래서 국고를 바닥내거나 또는 마이너스로서 이끌어 제2의 IMF를 만들 것이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고집부리고 진실을 거짓말이라고 가짜뉴스라고 우겨대서 이 기울어진 그 편향된 언론사들을 캐비넷으로 압박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그 광고 지원금으로 압박해서 더더욱 언론의 투명성 있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얘가 독재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다. 마리아 앙뚜아네트보다도 더 악랄하고 천박하며 사약한 자신의 부인인 창녀명 시인이가 더더욱 설쳐돼서 결국 최순실보다도 더 악랄한 그런 행위를 펼칠 것이다. 명신이의 외척 세력으로 인해서 국가가 반드시 과거 구한말 때에 그 민비라고 불렸던, 민비는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죠. 수정하겠습니다. 민자영, 명성황후가 외척 세력 죄다 끌어내고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 다 그냥 불러들인 데다가 국고를 아주 텅텅 사치로서 그렇게 낭비해서 결국 국가를 말아먹은 그 민자영처럼, 명성황후처럼 명신이가 그렇게 꼭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 사주명리에서 봤을 적에 임기 1년을 앞두고서 국힘마저도 등을 돌려 반드시 탄핵을 당할 것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그 60대 노인에게 조금 감정적으로 약간 떨리는 말로써 윤이 되면 안 된다, 굉장히 두려운 존재다, 무서운 존재다 하면서 말했는데,
그때 옆에 있었던 50대 중년의 여성이 저를 굉장히 한심하게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제가 뒷목을 잡게 되더군요.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국힘 말고 누구를 뽑아요? 아, 진짜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었죠. 순간 앞이 콱 막히는 느낌뿐이었습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그냥 국힘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고 그냥 국힘에 의해서 그냥 잔뜩 세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며 애초부터 국힘 외에는 관심조차 없는 데다가 국힘에게 대항하는 존재들은 빨갱이이고 간첩이고 좌파이며 운동권이고 그리고 노조이고 또 심지어 독립군, 이 독립군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왜곡해서 표현까지 써가며 부정하는 어마어마한 잘못된 정치관, 역사관,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아주 피부치러 느끼게 됐죠. 어느 날은 그 자주 애용하는 동네 슈퍼에 50대 여사장이 있었는데 저를 보고 이번에 누굴 찍을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저는 그냥 솔직하게 이재명 찍는다고 말했는데 그 여자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이 굉장히 벌레 보듯이 답답하고 한심하다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저랑 손절할 것 같은 그런 에너지의 기운을 아주 뿜뿜 내붓더군요. 아, 정말로 저는 그 50대 여사장의 그 표정 정말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른 가게에서 물건 사러 갔는데 이 50대 여사장의 그런 표정이 너무나도 좀 저한테는 거부감과 그 아쉬움이 느껴져서 그 다른 가게에서는 그 절대 이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말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게의 사장이 또 때마침 저한테 물어보더군요. 이번에 누굴 뽑을 거냐고. 그래서 제가 거짓말로 윤을 뽑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장의 기쁨의 미소와 표정이 막 입이 막 귀까지 걸리는 것처럼 환하게 내뿜어 보이면서 하면 막 경상도는 국힘입니다 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저는 최근까지 부산에 인연이 된 사람들에게 이 윤의 악랄한 실체에 대해서 아주 알려왔습니다. 간혹 누군가 국힘과 그 정치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저는 국힘은 보수의 가면을 쓴 더럽하고 추잡한 가짜 보수, 적반하장 내노란불, 탐관오리의 끝판왕, 친일파 이직단 탐관오리 카르텔이다. 그래서 국힘과 조중동 검찰 카르텔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되고 이들이 말하는 가짜 뉴스는 전부 다 진실이다. 그리고 이 나라가 지금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나라지 저들의 선조들처럼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온갖 사악한 짓거리를 일삼으면서 친일에서 친미로 친미에서 독재로 이 독재에서 다시 뉴라이트라고 하는 신친일파 친일로 이렇게 노선을 갈아타는 저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 독립운동가들이 피와 땀과 목숨으로 희생한 나라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왔는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그 60대 남자 신도 어느 날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저보러 하는 말이 자신도 보기도 그렇고 또 그 사찰의 신도들도 저보러 독립군이다라고 그렇게 부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독립군이요. 즉 저는 독립군이라는 것이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굉장히 충격이 컸습니다. 독립군이라는 말의 뜻이 바른 역사관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항의 정신이 투철한 정의롭고 숭고한 희생시민, 정말로 민주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진 그런 아주 바른 역사관의 국민이 아니라 이들 경상도 사람들이 말하는 특히 국힘 지지자들이 말하는 저 독립군이란 뜻은 국민의 힘을 반대하거나 정권에 반항하여서 데모하는 세력이나 노조들, 좌파 세력과 같은 부정적인 사고를 지녔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저 숭고한 독립군의 뜻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바꾸어서 독립군이라는 것을 그렇게 쓰더군요. 때마침 이곳 경상도 사람들이 독립군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나쁜 사람이다라고 왜곡해서 부른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어느 친하게 지내온 비구니 스님에게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로 제가 이것을 직접적으로 들으니 아주 충격적이었죠. 그 스님은 참고로 고향이 마산이지만은 이 토박이 경상도 분이 아니라 젊었을 적에부터 경기도 평택과 뭐 충청도 단양 등 여러 지역에서 살아오신 분으로서 비록 스님이시긴 하지만은 아주 역사적인 의식과 그 민주적인 그 사고가 깨어 있는 분이셨습니다. 어떻게 독립군이라는 단어를 저렇게 부정적으로 왜곡해서 표현하지 하면서 저는 부산 사람들에 대해서 참 믿고 분노하는 그런 실망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커지게 되었는데, 여하튼 그 노인의 말이라고 한다면은 이는 곧 친일은 정당한 것이고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이며, 반대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고 살아온 그 호국 선현들은 반국가 나쁜 세력, 좌파 세력, 간첩, 빨갱이, 노조 뭐 이렇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저들의 표현을 제가 어떻게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반박해야 할지 저는 지금도 어안이 번벙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상도 사람들의 인식도 참 충격적이었는데 한심했었습니다.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못하더군요. 울산의 어느 카페에서 제가 유튜브 그 시나리오를 좀 정리하려고 바람쐴 겸 그 울산의 어느 그 해안가 카페에 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60대 남녀 5명이 갑자기 몰려오더니 이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지들이 놀러가서 사고 친 거 가지고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잘못했다니 뭐니 물러나라니 이게 말이 되나 하면서 이 빨갱이 자식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 진짜 대화하는 것을 듣고서 정말로 한심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국가의 주인으로서 각자 국민이 낸 세금은 국민들 지키라고 쓰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그런 국민의 안위를 위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특히 경찰과 같은 이런 분들은 국민의 치안에 대해서 늘 방심하지 않고서 늘 국민과 함께 이 치안을 담당하시는 분들인데, 윤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민을 지키는커녕 늘 통상해오던 이태원 축제 때만 그때만 경찰 인력이 이 윤과 김을 지킨다고 죄다 용산을 빠져나가 이태원을 당시에 통제했던 경찰들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한 상황을 모르고 그렇게 경상도 사람들은 쉽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태해진 청와대 및 용산 공무원들의 그 추태하고 책임 외면과 거짓말 그 메들리,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성실한 하단 공무원들이나 소방서, 경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죄다 덮어서 꼬리 자르기로 비겁하게 외면하다 못해 49제 때는 급기야 국민들 엿먹으라는 듯이 이 윤관원과 창녀명 신인은 사고 현장에서 가까운 종로에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에 참여하면서 아주 입꼬리가 귀에 걸리듯이 환하게 웃고 놀고 자빠졌으니, 그 죽은 자녀들이 자신들의 자녀였다고 한다면은 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이는 곧 자기만 알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그 이해심이나 그 공감 능력이 아예 많이 부족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윤관원과 창녀명 신이의 권력 안위를 위해서 오직 일본의 무속인만 당시 그 이태원 사고 현장에 몰래 들어가게 해서 무속적인 행위를 노골적으로 벌였었죠. 그때 한국의 스님들이나 또는 다른 목사님이나 아니면은 신부님들은 그 현장의 바리케이트 안에 못 들어가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직 이 윤관원과 창녀명 신이의 그 믿는 일본 무속인들만 그 바리게이트 안에 들어가게 해서 그 무속적인 그 종교 의식을 했다라는 것도 열린공감 TV에서 나중에 밝혀져서 아주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일으켰죠. 그때 그렇게 울산 카페에서 모였던 그 중년의 남녀 한 5명 정도,
당신의 경상도 자식이 저 현장에서 경찰 부재로 인해서 인명사고로 죽었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 죽은 것에 대해서 전혀 그 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책임 외면하고 그 죽은 시체에 대해서 오히려 얘가 마약을 할 수도 있으니 해부해보자 라는 식으로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저 남녀 5명 저 사람들은 만약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네 자식들이 놀다 죽었으니 내가 뭐라 하겠나 하면서 그렇게 체념하고, 아이고 죽었으니 싸다라고 자기 자식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제가 여기서 살다 보니까 참 하나는 알고 둘셋은 모르는 그런 단순한 사람들이 참 많더군요. 여하튼 아주 이러한 비통한 심정을 울산에서도 느꼈습니다. 이렇게 부산 경상도는요, 국힘의 노름에 이곳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세뇌가 되어 있고 잘못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 악의적인 국힘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경상도 사람들, 이들이 문제라는 것이죠. 경상도 사람들 중에서도 주로 이 경상도를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주로 토백이 사람들, 배움과 학식이 짧은 경상도 사람들, 그리고 국힘에게 단단히 세뇌 교육이 되어 있는 경상도 노인들, 60대 이상의 노인들이 무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국힘을 제대로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국힘에 속아서 국힘의 노예를 자처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국힘의 발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상도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표현한다면은 정치적인 색을 싹 배제했을 적에는 참 순진하고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진솔한 사람들이 많은 거는 확실하고요. 그리고 타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자신을 잘 드러내면서 표현하는 능력도 뛰어난 것 같아요. 하지만 경상도 사람들의 이 특징은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제가 좀 단점을 이야기하겠는데, 이것이 지역 감정으로서 자칫 와전되어서 판단하시고 들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판단이지 뭐 확실한 무슨 문서나 아니면은 뭐 기록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의 그냥 주관적인 경험에서 느껴진 것을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일 뿐이에요. 일단 경상도 사람들은요, 그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의 확실함과 솔직함 되게 좋아요. 그리고 앞뒤가 다르거나 돈 주기 전과 그 후가 다르지 않고 뒤통수 때리지 않고, 그리고 남들에게 이간질하거나 뭐 그렇게 악의적으로서 뒤가 구린 사람들을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뭐 서울에서나 이곳 경상도에서나 그런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대체로 뒤끝이 없는 그런 깔끔한 성격이 일반적인 경상도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상도 사람들은요, 정말로 유의적이고 참 놀 때는 타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에너지를 뿜뿜 내보이면서 활발하게 굉장히 잘 놀더군요.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다시피 사직 야구장에서 그 사직구장이 그냥 노래방이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열정적인 그 에너지를 현장에서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참고로 저는 아직까지 가본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별로 야구를 좋아하질 않아서요. 이렇게 유의적이고 참 잘 노는 사람들이 많고 굉장히 에너제틱한 면이 바로 이 부산 경상도 사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서울을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그 운전으로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은데, 제가 참고로 좀 기운을 남들보다도 좀 예민하게 반응하고 기운을 좀 잘 느끼는 편인데, 그렇다 해서 아주 뭐 기운이 잘 느끼는 그런 전문가라고 얘기는 못하겠고요. 서울에서 부산을 내려올 때 부산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이곳은 저쪽 충청도나 호남 쪽의 고속도로로 내려갔을 적하고는 달리 이 부산 경상도는요, 산악 지역이 많아서,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화강암에 많이 분포된 지역이다 보니까 이 경상도 쪽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굉장히 에너제틱하고 활발한 기운을, 그런 양기운을 많이 느껴요. 실질적으로 부산 경상도는 서울 광화문을 기점으로 했을 적에 동남 방향, 즉
화의 기운이 훨씬 많고 더불어 목의 기운이 발달된 지역이기 때문에 발전과 화려함 그리고 에너제틱함 이런 것이 또 명리학적으로 아니 오행음양적으로도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런 기운이 저는 느껴요. 경상도 사람들은요. 그래서인지 둘러대거나 돌려서 표현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말하고 그리고 솔직하고 진솔하게 표현한다는 점 이런 부분은 참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현상은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거든요. 좋은 면이 있으면 나쁜 면이 있는 것이고 좋은 환경은 곧 나쁜 환경이고 자신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그것이 주관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고 또 그게 변하는 것인데 제가 느껴본 바는 어떤 느낌이냐 이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 대체로 타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단순하고 깊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격이 급해요. 오행음양론적인 관점에서 비교 분석을 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은 광화문을 기점으로 해서 동남쪽 방향이다 보니까 덥고 화의 기운, 이 화의 기운이 많은 동네입니다. 방향은 동남쪽 방향에서 목의 기운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명리학자는 이 부산이 그 갑오일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화의 기운이 많기에 사람들이 화의 기운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섣부르게 활동하고 그리고 남들에게 한 말 안 할 말 가리지 않고서 솔직하고 진솔하게 다 합니다. 그리고 뒤끝이 없고요. 남 앞에서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고 진솔하게 드러낸 성격이 강하고 그리고 화를 잘 냅니다. 그리고 성격이 침착하고 진드감치 그렇게 좀 푹하니 뭔가 이게 안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대신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유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사직구장에서의 그런 현장처럼 말이죠. 실제로 사직구장에서의 사람들의 그 모습을 타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고 또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라고 하죠. 그리고 화의 기운에 목의 기운까지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간목의 특성상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남들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지 않죠. 영화 바람이나 또는 그 친구에서 보여지는 그 남자들의 굉장히 무뚝뚝하고 그 허세가 넘치는 그런 자신감 있는 표현들이 바로 이런 성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남자들은요 성향이 일반적으로 자상하지 않고 뻣뻣하고 무뚝뚝한 성향을 보이는 특징이 굉장히 강해요. 제가 서울에서 여기로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에 일부 남자들이 저를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 표현이 그야말로 뭐 서울 기생오래비와 같은 뭐 그런 표현으로서 들렸을지는 모르지만은 확실히 부산 내에서만 살아본 남자들은 젊은 애들이나 또 중년, 노년 이런 사람들은요 그 자상하거나 그 뭔가 좀 친절하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 중에서 이쪽 뭐 커피숍이나 아니면은 무슨 고객 상담을 하는 주로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먹는 쪽에서 음식점에서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커피숍 아니면 고객 상담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남자들이요 굉장히 뻣뻣하다 못해 좀 싸가지가 없다라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내가 만약에 서울에서 사는데 저런 부산 토박이 저 남자들이 서비스 업종 쪽에서 그 구인구직을 알아보고 제가 그 해당되는 사장이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저는 부산 사람을 안 뽑을 거예요. 너무 뻣뻣하고 너무 자존심 내세우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그 표현이 말로선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들의 얼굴과 그 에너지가 느낄 정도예요. 그래서 부산 남자들에게 서비스를 받다 보면은 참 기분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가 내 돈 내산, 내 예산으로 내 돈 내고서 서비스를 받는데 쟤네들의 기분을 내가 오히려 맞춰야 된다는 것에 있어서 기분이 한두 번 더러울 때가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부산 남자들의 이러한 특징들이 참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이쪽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요,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식생활에 그 들어가는 물가가 서울보다 소폭 비쌉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인 2001년도 이전에는 서울보다도 더 차이가 났었는데 전반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과 서울은 거의 뭐 차이가 많이 좁혀졌긴 하더라도 500원 정도 이상 그 소폭 차이가 있는 것은 좀 여전합니다. 물론 다 높다라고 볼 수 없지만 전반적인 부분에서 평균치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부동산이 서울 경기는 한 많이 빠져봤자 한 40%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여기는 무려 60% 이상이 빠진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서울은 올 초부터 아파트 가격이 점차 상승하면서 회복의 기세를 보이는 반면에 부산은 아직까지도 저점에서 계속 머물고 있기에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는 이런 분위기에 굉장히 노심초사 애태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30평대와 40평대의 아파트의 차이가 서울보다도 차이가 많이 나요. 서울 여기 그 부산 대신동의 푸르지오 아파트는 지금 현재의 30평대 아파트가 지금 현재 5억 중후반으로 알고 있는데 반면에 46평 아파트가요 무려 9억이나 9억 5천 이상을 받더군요. 한 10평보다 조금 높은 차이의 그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보다도 너무 차이가 나는 게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물가를 비싸게 받을까? 저는 처음 부산 내려왔을 적에 부산 사람들의 그 물가의 인식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물가에 대해서 서울 때보다도 좀 더 많은 돈이 그 생활비가 나가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서 부산은 서울 사람들보다도 더 잘 사는 사람들인가?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나? 이런 의심까지도 제가 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이런 것이 바로 부산 사람들의 결론을 지어버리고 단정을 미리 지어버리고 결과에 대해서 좀 남몰라 방관하는 특징. 부산 사람들, 경상도 사람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작년에 전세 계약이 만료돼가지고 다른 집을 알아보려고 여기저기를 막 알아보다가 저는 혼자 살기 때문에 뭐 큰 집은 필요 없었어요. 이전에는 좀 큰 집에 있었다가 너무 짐이 좀 많아서 좀 작은 원룸으로 좀 이사를 가려고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당시에 지금 부산 동아대학교 그 법학과가 있는 부영동 쪽이나 이쪽에 그 서대신동 이쪽에 원룸을 알아보는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그런 원룸이 관리비를 무려 그러니까 다방과 직방을 검색해서 보니까 당시에 작년에 10평도 안 되는 원룸을 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원룸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관리비를 무려 최소 10만 원 이상을 받아 먹더군요. 어떤 데는 20만 원까지도 하는 데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보통 가격이 정말로 싼 데는 10만 원, 보통은 15만 원 이렇게 받던데 10평도 안 되는 그 원룸을 말이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신촌 쪽에 그쪽은 작년 같은 경우는 10평이 안 되는 곳은 10만 원 내외였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 직방과 다방을 이렇게 비교해서 봤던 때였는데 즉 이쪽 사람들은 가격을 그렇게 오버해서 측정하다 못해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암암리에 그 비리가 좀 있다고 했잖아요. 부정적인 그런 좀 꼼수도 있고 그러니까 관리비를 명분으로 해서 지금 같은 어려운 시국에 관리비라는 것을 높여서 좀 더 수익을 좀 얍삽하게 좀 챙겨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집주인들이나 건물주의 이런 꼼수가 제 눈에는 아주 여실히 보이더라고요. 여하튼 부산 경상도 사람들의 이러한 인식이 저에게는 이곳에서 계속 생활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도 눈에 아주 선하게 보이고 또 이곳 사람들이 근거 없이 너무 자존심에 의해서 자신들의 가치를 너무 좀 더 오버해서 측정하고 그것을 좀 더 높은 물가로서 받는 건 아닌가 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특히 음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에서 맛이 제일 없는 지역이 경상도 부산인데
부산 사람들은 뭐가 맛있는지 그렇게 음식을 먹는지는 모르겠어도 제가 봤을 적엔 맛은 없는데 또 비싸게 책정하더군요. 그래서 이 경상도 사람들은 좀 섣불리 결론 내리고 미리 단정 지어버리며 그렇게 단정 지은 결과에 대해서는 나몰라라 방관하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즉 이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이 대체로 깊게 생각하고 사유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만약 그 결과에 대해서 잘못돼서 이에 대해 그 의견을 제시해서 수정을 제시를 하면은 이곳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이런 부분이 잘못됐나요?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신중히 사려 깊이 봐서 생각해보고 좀 더 수정해 보겠습니다라는 식의 귀 기울여서 듣기보다는 특히 이제 중장년 이상인 사람들은 됐다라는 식으로 짜증을 내거나 무관심을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깊고 깊게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뭔가 사유하는 데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분들의 성향이 나쁜 게 아니라 성격이 급하고 성급하다 보니까 그 논리적으로 토론하고 좀 더 깊게 사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이쪽 지역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대화와 말 표현이 타 지역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고요. 됐다 아니면은 가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든가 여하튼 말 길게 하지 않고 무뚝뚝하고 자상하거나 부드럽지 못한다라는 것은 특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많이 느껴지고, 참고로 제가 그 석사까지 그 미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디자인과 미학을 공부했었는데, 이쪽 지역 사람들을 미적인 스타일로서 좀 비유한다면 곡선이 아니라 직선 스타일이라고 저는 비유하고 싶어요. 결론 지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떨어진다라는 것, 이에 대해서 뭔가 수정이나 개선 등의 이유로 언급하면 좀 짜증내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들 또는 멘붕이 오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바로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경상도 사람들은 앞에서 할 말 다 하고 결론 내리고 뒤끝이 없다라고 이렇게 좋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말할 때도 상대방의 심리를 잘 헤아리지 못하고 면전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상대방 자존심 헤아리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 기분 상하고 인격 모독적인 말까지 다 그냥 쏟아버리는 스타일의 그 표현이 이 경상도 사람들이라는 것, 거기에 또 억양이 세고 목소리까지 큰 경상도 사투리, 이것까지 더해져서 경상도 사람들하고 막상 만나다가 이해 타산이 안 되거나 뭔가 좀 합의점을 찾지 못할 때는 일부러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것이 싸움을 한다라는 느낌까지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참 여튼 섬세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자주 느낍니다. 섣불리 판단하고 결론을 지어버리면서 또 섬세하지 못하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지 TV 청문회에서 보면은 경상도 출신의 국힘 인사들이 섣불리 공격하다가 야당 인사들에게 아주 치밀한 논리적으로 호되게 역공격당하는 장면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상도 출신의 국힘 인사들,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기보다는 뭔가 반성하고 개선하기보다는 그냥 철면피로써 대하거나 아니면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러한 특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경상도 음식이 전국에서 제일 맛없는 것도 그렇고, 경상남도 도시에서 보여지는 수많은 그런 시각적인 그 조형물들, 광고물, 인테리어, 팝사인, 디자인, 간행 출판물 등등, 생활의 모든 미적인 부분에서의 그 수준이 완성도가 떨어진 것도 바로 이러한 부분의 이들의 특징, 지역성인 것 같아요. 디자인학과 전공하고 미학을 공부했던 제가 느끼는 부분이자 또한 부산에 처음 놀러온 서울 친구들의 이런 공통적인 이야기가, 왜 이렇게 여기는 좀 미적으로 너무 오버하거나 좀 완성도가 떨어지냐,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더군요. 이것이 제가 느낀 경상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격이 급하고 기면 기고 또 아니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판단하고 단정 지어버리는 것,
이런 특징을 생각해 보니까 과거 임진왜란을 방조했던 경상도 인물이 떠오르네요. 경상북도 안동에서 태어나 경상우도 병마절도사, 경상우도 순찰사 등을 역임한 문신이자 학자였던 김성일. 임진왜란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선조가 그 일본으로 보낸 황윤길 사신과 김성일 사신, 직접 이 두 사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덕천가감을 만나서 일본의 심상치 않은 그 전시 상황을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했던 황윤길 사신과는 달리 임난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조에게 그렇게 보고를 올렸다가 머지않아서 임난이 일어나고 파직당했던 김성일.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의 현재와 미래에도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가 바로 이 김성일인데, 이 김성일이 또 경상도 출신이잖아요. 반면에 송상원이라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송상원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부산에서는 부산역 앞에 가보면은 그 앞에서 오른쪽으로 좀 가보면은 거기에 광장이 있는데 그 항해광장에 그 송상원 그 동상이 있어요. 아주 멋있는 동상이 있는데 그 송상원은 참고로 전라도 호남 사람입니다. 호남 사람인데 무관으로 등극해가지고 이분이 그 조정의 그 파견에 의해서 부산의 그 부산성을 그 관할하는 그 장수로서 무관으로서 활동했다가 그 임난을 맞게 되고서 임진왜란 때 다른 장수들은 잽싸게 겁먹어서 도망간 반면에 매우 불리한 전투이자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 아주 자신의 목숨을 불태워서 싸우다 장렬히 전사한 이 송상원 장군에 대해서 그 일본의 그 사무라이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인지 아니면 가토 기요마사인지 하여튼 이런 일본 사무라이 수장들이 적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송상원 그 장군에게 아주 예를 다했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지요. 모든 완성은 디테일에서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디테일에서 그 명품이 결정되는 것이고 프리미엄 브랜드가 탄생되는 것이며 가치의 차별과 기업의 수명과 역사가 창조되는 것이고, 그리고 운동선수도 또한 마찬가지로 그 0. 몇 초를 단축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노력을 장시간 동안 아주 피와 땀과 노력으로서 공을 들이는 것이고, 이러한 디테일은 결국 인간의 마음 깊은 면을 공감시키게 하고 아주 미세한 감성을 사로잡게 만드는 최고의 완성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디테일입니다. 경상도는 이 디테일이 약하다라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느낍니다. 제가 디자인학과를 나와서 이런 미적인 현상에 대한 관심을 늘 놓치지 않기에 제 의견에서는 다소 상대적인 차이는 있어도 아주 틀렸다라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 신라의 미술을 분석해 보면은 화려한 고구려 백제의 그 미술 양식에 비해서 단순하기 그지없는 것을 쉽게 느낄 수 있고요. 또 경상도 음식이 전국에서 맛없는 것도 또 여기에 비롯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경상도 음식이 전국 프랜차이점이 많이 지금 보급돼 가지고 진짜 10년 전보다도, 아니 7년 전보다도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 제가 간혹 경상도로 그 파견이나 또는 여기 그 놀러 올 때면은 항상 느끼었던 것이, 그리고 또 여기에서 살아보니까 진짜 프랜차이점의 보급에 의해서 경상도 음식이 진짜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도 서울 경기에 비하면은 아직도 뭐 많이 부족하긴 하죠. 근데 그전에는 7년 전에는 진짜 먹다가 항상 뭔가 2%가 아니라 5%, 10% 뭔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 심지어 이게 음식인지 아닌지 맹물인지 모를 정도로 진짜 먹다가 토할 정도로 숟가락 한 3숟가락 넣고서 그만둘 정도의 형편없는 그런 음식점들이 참 많았었어요. 근데 부산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죠. 경상도 사람들은 그것만 먹고 왔기 때문이 말이죠. 타 지역 사람들이 어쩌다 부산 경상도에 와서 음식 먹으면은 거의 열이면 열, 백이면은 백, 뭐 100까지는 좀 오버되고 열이면 열 모두 좀 실망하고 뒤에서 좀 인상 쓰는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숟가락 놔버리고 인상 쓰죠.
부산은 솔직히 경상도는요, 이 부산을 제외하면은 맛집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통영은 음식을 잘하는 편인데, 그 통영과 부산 저 해운대 무슨 서면 이쪽을 제외하면은 그 광안리 이쪽을 제외하면은 솔직히 맛집 찾기가 쉽지 않고, 또 이쪽 사람들의 현지인들이 그 추천하는 그런 맛집들은 경상도 사람들이나 부산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들의 맛일 뿐이지 솔직히 타 지역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맛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쪽 사람들은 아까도 디테일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은 부산 경상도 사람들은 일단은 그 음식에 대한 다양성이 굉장히 적어요. 주로 분식 위주로만 먹지 좀 전라도처럼 좀 복잡하게 좀 손이 많이 가고 그리고 정성이 많이 가며 푹 고운 좀 복잡한 음식들 이런 것을 못해요. 먹어도 분식 위주, 돈가스점, 아니 칼국수, 김밥, 이런 중국집, 밀가루 음식 이런 것만 많지 다양한 음식이 많진 않아요.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 대중교통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광고물이나 사인 디자인, 5개 광고, 이쪽 지역에서 발행한 잡지나 출판물들을 보면은 아직까지도 그 완성도가 아주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만들다 만 것 같은 그런 퀄리티를 좀 보여준다라는 것도 좀 문제입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음식점들이 전국 체인점 많이 어느 정도 전국을 관리하기에 이들에서 만들어진 그 수준 있는 대중적인 그런 디자인들 부산에도 많이 깔려 있고 많이 수준이 높아졌지만은 이러한 부산 사람들의 섣부르고 좀 단정을 좀 쉽게 내리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성향들, 경상도와 부산 사람들의 이런 특징, 국힘에 대해서 뭔가 깊게 따지거나 묻지도 않고 그 국힘과 TV조선의 왜곡된 선전기사에 대해서 국힘은 곧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 스키야마 아키히로 그리고 박근혜가 낳은 지역이다라는 이런 단순한 출신 지역의 자부심에 이들이 과거에 사로잡혀서 저 국힘에게 맹목적인 믿음을 주기에 저들의 악랄한 정치적 계략에 좀 더 신중하게 곱씹어 생각하지 않고 이를 의심하지 않고서 거기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던져주기에 저 보수라고 가짜 보수인 저 국힘에게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그 사람의 이력이나 경력 그리고 그 성품 등을 자세하게 보질 않는다는 점. 그냥 국힘에서 출마했다면은 다들 저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던, 저 사람이 과거에 사기나 부정청탁을 해서 깜빵을 갔다 왔던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쉽게 그 사람 마음을 저 사람은 국힘에서 나왔으니까 하면서 국힘을 뽑아주고 밀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심지어 비리 정치검사 출신이자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부산 노인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피해와 충격을 안겨주었던 윤석열이나 온 가족이 사기꾼 출신의 그 매춘부 출신으로서 활동하고 또 이런 매춘 과거 신분 세탁 후에 정치 비리 검사 하나 홀려서 지금의 영부인이 된 창녀명 신희에 대해 이들의 추악하고 악랄한 과거와 인성에 대해서 대선 전에 한번 좀 더 깊게 사려 깊게 의심하고 좀 분석하면서 좀 검증을 했을 수 있었는데 족발 열차나 또 이런 이 XX 욕설 그리고 사과 논란 등등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의심하지 않고 그냥 국힘에 나온다고 하니까 다 뽑아주고 밀어주는 게 이쪽 경상도 사람들 이쪽 사람들의 어리석은 그 민심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친일이 어때서 과거에 친일 안 한 사람 누가 있나라면서 국힘을 맹목적으로 밀어주는 것이 어리석은 경상도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더불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일본과 가까운 부산은요, 일본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하면 최고 아이가 하라고 말하는 노인들, 젊은이들이 운영하는 가게나 카페에 가보면은 여기가 명동인가 할 정도로 들리는 일본 음악들이 적지 않게 들리고요.
영락공원에는요, 일본인 무덤이 있을 정도이고, 또 이곳에 살다 보니 한쪽 부모가 일본인인 그런 자녀가 은근히 있을 정도입니다. 경상남도는 과거 고려시대 때부터, 신라시대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그 역사적인 그 기록물에 봤을 적에는 고려시대 때도 있었고, 특히 조선시대 때에는 400년 이상 존속되어 온 그 일본인 마을, 즉 외관이 있었던 곳입니다. 외관은 임진왜란 전후 일제강점기 전에 이 조선을 침략하기 위해 활동했던 일본 스파이 간첩들이 주축이 되어서 집결되고 은닉해왔던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부산과 경상남도 지역의 그 삼포 외관은 유명하죠. 그러니 경상도 사람들은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문화가 지금까지도 만연되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스며드는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서울 경기에는요, 제암리 교회 그 학살 현장, 역사 현장이나 또 서대문 형무소 등등 일제에게 침략당한 그 아픈 역사 기록 유형 문화재들이 이렇게 좀 찾아보면은 쉽게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이곳은 부산 저기 용두산 공원 쪽에의 그 역사박물관, 거기 부산 역사박물관인가요? 거기 그리고 부산 남구에 있는 그 또 박물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 외에는 일제의 그 잔학상에 대한 그 역사 현장 그 유형 문화재, 무형 문화재 그런 것이 없는 것 같더군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은 저 다대포에 가보면은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에 장렬하게 전사했던 이순신 장군의 그 오른팔이었던 녹도만호 정운의 그 추모비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은 사실 역사를 아주 깊게 아는 사람들이나 알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대중들이 이 현장은 우리 민족이 일본에게 잔악하게 피해를 받았던 가슴 아픈 역사 현장이다라고 뭔가 이렇게 좀 딱 유서 깊게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없는 것 같아요. 좀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저에게 이 댓글로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하튼 이쪽 사람들은 이런 역사적인 의식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서울 경기 수도권에 돌아가는 정치적인 분위기나 시민들의 그 촛불, 그 시위 행진 분위기, 편향적인 언론사의 왜곡 현실, 무엇이 가짜 뉴스고 무엇이 진짜 뉴스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구분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관심조차 갖지 않는 것은 아닌지 또 의심되고요. 오로지 조중동의 편파적인 왜곡 뉴스만 보고서 또 그를 믿거나 아예 정치 문화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안 가는 사람들이 좀 많아 보이는 것 같아요. 며칠 전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오는데, 그 세탁소에 60대 이상이 되시는 분은 70대 이상 되시는 분일 거예요. 그 사장님이 TV조선을 보는 것이었어요. 기가 차서 제 휴대폰에 과거 조선일보가 1934년인가요? 64년인가 그 새해 때에 일면에 발행했던 천황폐하 만세, 이 기사를 제가 직접 휴대폰에 검색해가지고 그분한테 보여줬었죠. 그리고 김일성 장군의 남하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전두환각하 만세라는 이런 독재 찬양 기사도 검색해서 직접 보여주면서, 저 조선일보는 80% 이상의 거짓 기사로서 경상도 사람들의 눈과 귀를 산병신으로 만들어 자신들의 표심으로써 이용할 뿐이지 결코 진실을 알리는 올바른 신문사가 아니다. 당장 채널 돌리시고 절대로 이 순간부터 보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근데 제 이야기는 한 귀로 듣고 흘리죠. 지역적 문화적으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런 서울 부산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말과 뜻은 자연스럽게 왜곡되거나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투명성이 있는 방송, 신문, 언론사의 기능이 이래서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국힘과 이 TV조선과 같은 보수 종편 언론사들은 오히려 국민의 텃밭, 자신들의 텃밭인 이 경상도를 이러한 지리적, 거리적, 물리적인, 문화적 차이를 교묘하게 이용하고
악용해서 이곳 사람들을 선동하고 진실을 거짓이다라고 왜곡하거나 또는 거짓 플랜카드와 상대방 비방하기 및 종북 좌파 빨갱이 프레임 등의 이런 날조로서 경상도 지역 주민들을 세뇌시키고 국힘당 자신들에게 무한한 충성을 조장해서 정치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세뇌 선전교육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저의 주관적인 판단에서 정치 문화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서울과는 한 20-30년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을 느꼈었고요. 특히 정치는 한 30년은 한 뒤처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군요.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거 부산 강서구에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국힘과 조중동은 이렇게 단순하고 순진한 경상도 분들을 위한 이 편향적인 정보만을 전해서 이들을 계속 왜곡하게끔 하고 세뇌시키게끔 해서 국힘의 나팔수이자 노예로서 더더욱 이용해 먹는 것 같습니다. 정치판에서 여당 야당 싸움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정치에 대해서 혐오감이 들잖아요. 복잡한 정치 용어는 더더욱 정치와 거리를 멀게끔 만들게 하고요. 그래서 정치는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많은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뭐 야당 여당 떠나서 나 하나 먹고 사는데 불편함만 안 느끼게끔 해주는 그런 정당만 뽑으면 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결국은 무지한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서 투표권으로 그 결과를 몰고 가죠. 그것을 아주 예리하게 악용해서 노리는 집단이 바로 저는 국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상도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 됨됨이나 또는 인품, 가능성 이런 거 보지 않고 조중동에 조작되고 편향된 거짓 정보만을 참고해서 보기에 자신들의 경상도 출신이고 국힘 출신이라고 한다면은 저 조작된 조중동 그 가짜 뉴스를 참고해서 오직 국힘만을 지지할 뿐 절대로 MBC나 경향, 한겨레, JTBC 또는 서울의 소리, 뉴스타파, 열린공감TV를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해서 그저 국힘에서 출마한 인사라면은 국힘이니까 모든 것이 다 증명됐겠지라는 섣부른 단정으로서 국힘을 지지할 뿐이라는 것. 동시에 국힘이라고 한다면은 학연지연 자연스럽게 따라붙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너 국힘 찍어라 하면서 부모는 자식에게,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상사는 아랫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강요와 추천을 하면서 국힘에게 몰표를 던진다라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들은 국힘하면 곧 보수이고 보수는 경제를 살렸다라는 대단한 착각. 이미 훨씬 더 지난 40-50년 전 후진국에서 경제개발 시대의 발전을 그 박정희 그 전두환 때를 생각하면서 그것이 현재까지도 계속 현상이 이어지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 국힘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전국 지역 내의 총 생산이 현재 대구가 꼴찌이고 부산이 꼴찌에서 두 번째인데 이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부산에서 살다 보니 부산의 젊은이들이 부산 내에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이나 용인, 수원, 판교 이런 쪽으로 대거 이주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습니다. 국힘은 무지한 경상도 사람들의 심리를 매우 디테일하게 잘 노리고 캐치하기에 선거 때만 되면은 대구 서문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늘 표 달라고 생쇼를 합니다. 떡볶이 처먹고 오뎅 처마시면서 생쇼를 하죠. 다른 데는 절대 안 갑니다. 오직 서문시장, 국제시장일 뿐이죠. 경상도 사람들은 이런 국힘에 간사하고 야비하며 악의적인 전략과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선동하는 전략, 그리고 TV조선이나 채널A, MBN만 보면서 조중동 신문만 보면서 이런 국힘 정보에 노출되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세뇌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조중동 그 언론사의 기사 내용이 약 80%가 어떻게 하면은 기득권의 이권을 위해서, 카르텔들의 이권을 위해서 진실을 왜곡하고 역사를 부정하며 친일을 미화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교묘한 말렸어 어떻게 하면 속여먹을까 하는 내용들인데, 경상도 사람들은 다른 방송 안 보고 이런 방송들과 언론사들을 많이 신뢰한다라는 것, 서울과 거리가 멀기에 정보 전달과 습득에 대한 이런 왜곡적인 반응이 이렇게 체감됩니다. 작년 저는 국내 언론사들이 절대로 보도하지 않은 창녀명 신이의 악랄한 실체와 천박한 과거를 보도한 해외 언론 기사를 모아서 영상을 업로드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사찰에서에 알게 된 40대 후반의 어느 그 중장년분이 제 영상을 보고서 김건희의 실체를 이제 알았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미 서울 경기 수도권에서는 많이 알려진 그 언론 내용인데 이분은 이제야 그것을 봤다고 하고,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니는 직장이나 주변의 이웃 주민들도 이러한 내용을 이쪽 창원이나 경남은 잘 알지 못하거나 관심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아주 미흡하지만 다행히도 부산 내에서도 이런 진보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정말로 진실에 눈을 뜨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 전국적으로 교육열이 늘어나다 보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주 미세하게 체험합니다. 특히 서울 경기에서 살아보고서 다시 부산으로 내려간 사람들은, 경상도 내려간 사람들은 확실히 토박이들과는 그 대인관계에서나 생각하는 느낌, 그리고 상권에서 손님들을 대하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걸 느끼겠더군요. 센스가 확실히 남다르죠. 그래서 선거 때 과거보다는 이 국힘을 지지하지 않고 부정하는 이 경상도의 인구수가 아주 조금은 소폭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긴 한데, 하지만 저번 대선, 특히 저번 총선에서 부산에서 단 민주당이 딸랑 한 개의 지역에서만 당선된 것을 봤을 적에는 그래도 부산의 변화는 아직도 멀었어도 한참 멀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보궐선거, 금정구에서의 재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결과가 부산 사람들의 인식의 수준을 바로 대변하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힘과 TV조선은 대선과 총선 때에 이곳 경상도의 표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주 교활하고 못됐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국힘은 이렇게 순수하면서도 단순한 착한 선한 경상도 사람들을 언론 뉴스, 지역구의 플랜카드, 지역의 국힘의 나름대로의 전략에 의해서 세뇌와 선동으로 이들의 양심을 속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묻고 따지지도 않고 후보자의 인품과 가능성 제대로 깊게 판단하지도 않고서 그저 조중동의 선동에 의해 세뇌받아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을 일반적으로 비판하고 빨갱이고 좌파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대를 음해하고서 국힘에 대한 당위성과 정당화를 강조하면서 자연스럽게 국힘으로 표를 이끌게끔 조작합니다. 정말로 이곳에 살면서 그 어느 특정 노인에게 이재명 XX 이재명 정말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압수수색을 400번 가까이 했다면은 이는 증명된 거 아니냐, 더 게임 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쪽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재명은 죄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파고 팠어도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은 이재명은 정말로 독한 사람이다, 정말로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더군요. 이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깊게 토론하면은 오히려
제대로 사유하지 못하고 짜증내거나 싫어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거나 멘붕이 옵니다. 이쪽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람은 배워야 해요. 조중동의 거짓 언론 정보가 아니라 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제대로 배워야 하는 그런 식견과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이는 오직 교육이 절대적입니다. 배워야 남들에게, 정치인들에게, 기업인들에게, 국힘에게, 그리고 민주당 수박에게 속지 않게 되고 모든 현상을 바로 보고 내 인생, 내 주체적인 삶으로서 바르게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 모든 지방이 그러하지만 특히 부산, 대구, 경상도는 맹목적으로 안일하게 국힘이 잘할 것이라는 이런 순수하면서도 안일한 무지한 인식으로 국힘을 이쪽 사람들은 지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힘 인사들은 오직 선거 때만 허리를 굽신거리고 눈물 흘리고 또 살려달라고 이번 한 번만 봐달라고 아주 그냥 큰 절까지 올리면서 치졸하고 동정심을 얻어 국회의원이 됐지만 저들의 성과는 현재 지난 몇 년 동안 전국 내 총생산 그 생산이 대구가 꼴찌, 부산은 꼴찌에서 두 번째 소득 수준으로서 지금 계속 그 결과를 비참하게 이어가는데 이쪽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현실을 몰라요. 제가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서울에 살아본 제가 서울 토백이인 제가 이곳에서 거의 3년 이상을 살아보면서 늘 느끼는 것은 서울에 살 때보다도 생활비가 좀 더 나간다라는 것에 있어서 놀랐는데 전반적인 생활 물가가 서울 강북이나 또는 경기도보다도 소폭 비싼 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저쪽 서울 외곽의 양수리나 양평, 뭐 이천, 뭐 여주 이쪽이 특히 제가 확실히 기억하는 것으로는 저쪽 양수리 쪽 그쪽의 물가하고 이쪽 부산 경상도의 물가가 좀 비슷하지 않을까 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반적인 차이는 한 500원 이상의 생활 물가의 차이가 있는데 2021년에는 제가 서울에서 중소 브랜드 치킨, 피자 배달로서 주문했을 적에는 17,000원이나 18,000원이 넘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곳에서는 당시에 2만 원이 훌쩍 넘어가 버리더군요. 현재는 코로나 이후에 윤 정부가 그 물가를 폭등시켜서 서울, 부산의 물가 차이가 많이 좁혀졌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약간의 소폭 차이는 있어요. 현재 모든 지방이 그러하지만은 특히 부산, 대구, 경상도는 맹목적으로 안일하게 국힘이 잘할 것이다라는 그런 순수하면서도 무지한 인식으로 국힘을 지지해왔다라는 것. 그러나 국힘은 선거 때만 되면 오직 이 선거 때만 되면은 허리를 굽신거리고 큰절 올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잘하겠습니다. 늘 다음뿐이에요. 그렇게 표를 치졸하게 동정에 얻어서 국회의원이 되어 이들의 대변인이 되겠다라고 하지만은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그것은 거짓말이고 오히려 이들이 변사다가 되고 상황이 되어서 오히려 국민들 나무나라 하고 그리고 모든 이권은 다 뒤에서 부정적으로 해먹으려고 하는 이쪽 경상도 사람들 국회의원들의 특징. 그들의 성과는 과연 어땠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정도 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여 년 동안 지난 10여 년 동안 전국 지역 내의 총생산이 대구가 꼴찌라고 합니다. 부산은 꼴찌에서 두 번째로 그 소득 수준이 매우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런데 물가가 비싸요. 서울에 살아본 제가 서울 토백인 제가 느끼기에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그 전반적인 생활 물가가 전반적으로 그냥 평준화했을 적에 서울 강북과 그 경기도 북부보다도 소폭 비싼 편이다라는 것. 현재는 코로나 이후에 윤 정부 들어서 물가가 폭등해서 부산과 서울의 물가 차이가 많이 좁혀졌지만 그래도 한 500원 정도의 그 아주 소폭 차이는 있어요. 제가 부산으로 이사했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느끼기에는 정말로 부산이 물가가 그 서울 강북보다도 비쌈을 늘 느껴왔는데 서울 사는 사람들에게 그 물가를 비교해 주니까 제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놀래더군요. 대중 브랜드 중소 그 브랜드인 피자 치킨을 배달해도 비싸봤자
그 배달값까지 합쳐가지고 18,000원이 내외였는데 부산에서는 기본적으로 2만 원이 훌쩍 넘어가더군요. 특히 부산에서 경험한 바, 이 부동산부터 일반 의식주의 물가는 서울보다도 거품이 좀 더 많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30-40% 빠졌을 적에 부산은 새 아파트가 60% 이상 빠진 곳도 적지 않았어요. 뭐 강서구라든지 아니면은 저쪽에 저 기장동이라든지 뭐 이쪽 말이죠. 그만큼 이곳 사람들이 거품이 많다라는 것이고 자존심을 많이 부려서 거품을 많이 올려 그렇게 가격 측정한다라는 것입니다. 부산의 젊은이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 경기 남부로 떠나는 중이고요. 부산의 강남이라고 하는 해운대도 휴양철일 때나 멋있어 보일 뿐이지 이곳에는 상가가 공실도 많고 해운대 센텀과 같은 곳에 가면은 이제는 도시가 세련되어 보이지 않고 좀 올드해 보이고 좀 나이가 세월의 흔적이 지나 보입니다. 판교나 광교, 인천, 송도 등과 같은 도시에 비하면 말이죠. 부산은 강서구에 위치한 그 르노 삼성 자동차 공장이나 그 롯데그룹을 제외하면은 뭔가 현실적으로 피부치로 느껴지는 대기업의 존재를 느끼기가 어려워요. 부산 해운대 홈플러스나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메가마트 이미 폐업을 했죠. 그 자리에 대형 아파트 단지를 신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구의 올해로 60년째 그 지역 향토 철강 기업으로 존속하고 있는 그 넘버 2라고 하더군요. 두 번째로 제일 규모가 큰 YK 스틸 공장 같은 경우 지금 이 공장이 충남 당진으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일자리가 없으면은 아파트 가격은 장기적으로 큰 상승을 보이지 못하는데 그리고 지역 발전과 그 경제의 그 흐름과 회생도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히려 도태되죠.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보다도 먼저 일자리가 우선되어야지 그 지역이 상생하고 발전하며 그 지역 내에 독특한 캐릭터와 브랜드로서 이것이 존속되고 유지가 되는데 부산은 자꾸만 기업은 빠져나가거나 대기업은 없어지고 이렇게 근시안적인 아파트 개발로서 정책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역학적으로 본다면은 부산은 앞으로 10년 이상 지날 때에 해수면이 상승해서 해운대는 물에 잠기는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옛날에 타노스님뿐만 아니라 많은 동양의 역학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그린피스까지도 부산 해운대에 와서 해수면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부산 해운대입니다. 이렇게 부산은 정체가 되거나 후퇴가 되어가는 도시니까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에 현재 부산은 동구, 서구, 특히 영도구는 완전히 노인과 바다로 불릴 정도입니다. 아주 제가 뼈저리 체험하고 있는 중이죠. 영도구에 가면은 특히 그래요. 부산대를 나오면은 과거에는 명문대를 나왔다라고 해서 서울에서도 취업을 할 때 인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부산대는 그냥 지방대일 뿐이고 경상도 내에서도 원하는 전문 분야의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이 부산대 출신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소연까지 하더군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려는 비해운대권 학생들은요 해운대로 몰리더군요. 근데 해운대에 돈 많은 집안 학생들은 서울 대치동이나 목동 또는 저기 상계동 쪽으로 올라가서 공부를 하는 분위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보승희가 생각나는데 불륜 저지르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전 국회의원 황보승희가 자기 딸내미에게는 부끄럽지 않은지 딸내미를 국힘에서 내준 그 의전차를 부정적으로 사용하고서 서울까지 올라가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으로 그 국힘 의전차를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 그 영상 굉장히 유명했죠. 그리고 자신의 전남편에게 아주 적반하장으로 자신의 불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참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적에 참 이대 나온 여자, 참 많이 배웠던 여자 국힘으로 저렇게 편승하면은 저렇게 사람들이 멍청해지고 바보가 되나 할 정도로 참으로 꼴불견이었습니다. 그것은
이곳 부산과 경상도 사람들이 뽑아준 이쪽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들을 쉽게 보고 오히려 이들이 상황이 되고 변사또가 돼서 뒤에서 이권 챙기고 부정청탁하며 정관예우로서 눈 감아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정이 불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것이 또 국힘을 지지하는 이쪽 사람들에게 또 아니란 또 현실이 되어서 이것이 서로 얽히고 얽혀 현재 지역의 쇠퇴와 그리고 여러 가지의 단점으로서 경제적인 그런 고통으로서 다가온 것은 아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모든 면들, 이것은 이쪽에 순수한 사람들이 뽑아준 경상도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일을 똑바르게 정직하게 하지 않아서입니다. 뒤에서 이권 챙기고 부정을 눈감아주며 정관예우로서 나 몰라라 하고 그래서 국힘은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나라와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안정화시키며 국민과 국방과 치안을 수호하는 그런 개념이고 때로는 진보와 개혁과 타협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저들은 역사를 왜곡하고 일본에게 나라를 팔아먹으며 정환론을 지금도 주장하는 저 아베 저 우익 집단에게 뒤에서 뒷돈을 받으면서 그 대가로서 독도를 내주려고 하고 민족성을 부정하고 훼손시키려고 하는 일본 간첩 앞잡이들입니다. 성웅 이순신 장군께서 지키신 이 남해 앞바다를 일본의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공범들이며 맨날 허구한 날 북한 타도 북한 빨 XX 민주당 빨 XX라고 하지만은 정작 북한 무인기 하나 대처하지 못하고 위대한 숭고한 홍범도 장군님을 그 빨 XX이자 좌파라고 몰아세우는 공산주의자라고 몰아세우는 아주 역사 왜곡이 제대로 박혀있는 반역자들이며 국민들의 경제를 안정시키기는커녕 모든 물가를 저렇게 안일하게 올리고 국민 세금을 더더욱 늘리면서 기득권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저들을 봐주며 반대로 국민들을 더더욱 괴롭게 고통스럽게 만들어 자신들의 카르텔 기득권에 절대로 대항하지 못하게끔 서서히 피말려 죽이려고 하는 악랄한 탐관오리 권문세족 친일 친미 4대주의 집단들입니다. 이들은 오히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건에 대해 IMF와 같은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는 이기적인 발언을 하거나 또는 이런 대형 악재를 오히려 얍삽하게 자신들의 승진과 정계 진출의 도구로 삼아서 피해자들을 위하는 척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뒤통수를 때리고 높은 관직으로 진출합니다. 서울 경기 수도권은 김영란법을 시민들이 자주 의식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의식을 생각하는 반면에 이곳 서울과 거리가 먼 경상도, 대구, 부산은 김영란법을 언급하는 시민을 제가 이곳에 약 3년 이상을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 출신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나 지금의 박형준은 참으로 부정청탁과 비리 의혹이 의심되는 자들이고요. 이들 또한 자신들이 아는 판검사와 짜고서 부정청탁을 정관예우를 통해 무마해온 범죄자들이 아닐까 그렇게 심하게 의심이 됩니다. 며칠 전 경남 창원시 전 국회의원인 김영선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며 일본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아직도 방류하지 않았는데 수산시장에 가서 바닷물을 손으로 퍼마시는 가장 세상에서 바보 같은 멍청한 쇼를 했던 장본인.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 것이죠. 이 여자가 창녀명 쉰이의 공천 개입에 윤가놈의 탄핵 명분을 제대로 저지르다 못해 국회의원 당선 직후 명태군에게 자신의 세비 절반을 상납한 사실까지 알려져서 크나큰 논란 중인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거나 이런 정보를 아직까지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로 답답합니다. 오직 TV조선과 같은 방송을 보니 이런 대형 범죄 사건에 대해서 알 길이 없거나 안다 할지라도 내 알 바 아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부산 경제 인프라는 참으로 한심하죠. 서울, 경기, 타 지역인들이 부러워할 부산의 산업 인프라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에 대한 그런 체감, 이쪽 사람들은 롯데 하면 부산이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롯데가 저쪽 기장동에 있는 오시리아나 아니면은 서면에 있는 백화점, 그리고 사직구장의 롯데 그 야구단, 이거 빼놓고서는 우리가 실생활에 롯데 할 때에 뭔가 우리 삶에 도움을 주는 이런 그런 것을 제가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여하튼 타 지역 사람들이 경상도에 놀러 올 때에 반드시 또 조심해야 될 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여기 바가지 심하고 서비스도 무뚝뚝합니다. 윤가놈이 기업 총수를 끌고서 그 부산 부전시장에 와서 처먹었다라고 하는 그 분식집 있잖아요. 거기 직접 가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아주 형편없는 적은 양의 실망스러운 맛, 비싼 가격, 정말로 여기 다시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넘어서 인터넷에 그 맛집 평가에 그곳 가게에다가 별점 테러와 악플을 남겨서 손님들 절대 오지 말라고 발길 끊어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그런 악한 마음까지 들 정도로 가득할 정도였어요. 음식은 진짜 이쪽 지역 정말 맛없어요. 부산 분들 이야기 들으면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솔직히 부산 음식 뭐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긴 했지만은, 프랜차이즈의 보급에 의해서 레시피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긴 올라왔지만은 그래도 많이 멀었어요. 여하튼 이런 부산과 경상도에서 벌어지는 비정상적인 일들, 오랫동안 국힘을 지지하고 이들을 뽑아준 결과는 오히려 이쪽 사람들의 후퇴와 이쪽 지역의 경제의 후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시민들의 안일한 시민의식, 이것만 제 눈에 보여질 뿐, 저는 오히려 국힘 국회의원들에게 진정 경상도 발전에 과연 너희들이 무엇을 했냐라고 묻고 싶어요. 한 거는 김건희 방탄밖에 더 있습니까? 이렇게 경상도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국힘과 경상도 사람들과의 관계, 지금의 경상도는 과거 박정희와 전두환 때의 발전의 초석에서 더 이상 진일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아무리 호남 출신인 이낙연이라 할지라도 이 호남 사람들의 높은 의식 수준에 의해서 자신들이 아니다 싶으면은 과감하게 내치고 비판하는 그런 호남, 그리고 호남에는 저쪽에 그 전북, 군산이나 또는 기타 몇 군데에서 당시 일제강점기 때의 그 수탈의 그 악랄한 수탈의 현장의 역사 기록물들이 좀 있죠. 근데 이 부산은 좀 그런 곳을 좀 찾아보기는 힘들더라고요. 뭐 있어봤자 뭐 부산 외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 그냥 뭐 돌덩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그 현장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느껴지는 바 그런 거는 덜할 것 같은데, 여하튼 정치적인 인식이 호남과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부산 서구 대신동 출신의 정규재 씨가 호남 사람들의 높은 정치 인식에 대해서 칭찬할 정도일까요?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을 적에 안중근 의사, 안창호 선생, 주식연 선생, 함석헌 선생님 등등 수많은 독립운동가이자 지성인분들이 전부 국민들의 무지함을 경계하면서 국민들이 무지하지 말고 배워야지 당당해지고, 배워야지 떳떳해지며, 배워야지 각자의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떳떳하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왔었죠. 배워야지 남들에게 이용을 당하지 않고, 배워야지 저런 국힘이라고 하는 가짜 보수 카르텔들에게 속지 않으며 지배당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 이런 국힘의 실체를 깨닫지 않으면요, 정말로 경상도 사람들은 발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제3의 윤과 창녀명, 신의의 존재가 계속 나올 것이고, 친일파의 존재들이 앞으로 더더욱 사악하게 업그레이드가 돼서 제2의 뉴라이트, 제3의 뉴라이트들이 더더욱 김태호 같은 놈들이 나타나서 국가의 발전 저해와 그리고 일본을 향한 국가적 배신, 국민 분열만 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생각할 때 최순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순실이가 정말로 윤과 창녀명 신이에 비해 훨씬 더 얌전했고 훨씬 더 착한 양반이었구나라고 생각되지 않으시는가요? 우리 모두 저 용산의 두 악마 당장 머리끄댕이 잡아서 후려내쳐서 민족의 심판을 제대로 합시다. 김태효부터 모든 친일과 그리고 국힘 인사들까지 말이죠.